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70세가 넘으신 한 할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할머니는 제 옆자리에 앉으셔서 커피를 한 모금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아? 60세 이후로 오히려 더 바빠졌어.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졌거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을 꾸고 도전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성장해왔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익숙한 삶에 안주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기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감정과 몰입,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동양 철학의 가르침처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60세 이후의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의 힘, 작은 행복을 찾는 방법,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을 통해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여정을 통해 더 빛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 멋진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학습하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공원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70세가 넘었지만 매일 아침마다 공원에서 새로운 외국어를 공부하고 계셨어요. 저도 관심이 생겨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분은 젊은 시절에 바빠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서야 배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너무 인상 깊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경험과 지혜가 쌓이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학습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 인생은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숙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생산성 대침체라는 단계를 겪게 됩니다. 이때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에릭슨은 새로운 도전과 학습이 우리의 정신 건강과 만족감을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맹자는 하루라도 배우지 않으면 길을 버린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삶의 태도와 방법을 배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배움은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배움을 통해 삶의 진리를 찾는 과정이었죠. 현대의 사상가들도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매년 수십 권의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그는 배움은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학습의 지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이론도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익히거나 취미를 갖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움은 사회적 관계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해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질 것입니다. 맹자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서부터 현대의 심리학 이론까지 배움의 중요성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평생 친구 그런 거 없다. 혼자 독하게 사는 힘을 길러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80세가 넘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혼자서 운동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평생 친구란 없다. 혼자 살아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성숙을 위해 독립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관계는 독립적인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나이가 들수록 독립적인 삶을 살면 정신적으로 더 안정되고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맹자가 사람이 홀로 있을 때의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독립적인 삶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혼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혼자 살아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에도 독립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브레네 브라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독립적인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심리학자 마이클 코르티카는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혼자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힘을 기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평생 친구란 없을지라도 우리는 혼자 살아갈 힘을 기르며 더욱 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맹자와 사르트르의 가르침에서부터 현대의 심리학 이론까지 독립적인 삶의 중요성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생각이 나를 건강하게 한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70세가 넘으신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계셔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죠. 그날도 여전히 활기찬 모습으로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생각이 나를 건강하게 한다네.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사실 긍정적인 생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여러 연구와 이론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의 선구자로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는 정신의 청정함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설명합니다. 정신이 맑고 긍정적일 때 우리의 삶도 맑고 건강하게 변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루이자 메이 올콧은 긍정적인 생각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기업가이자 작가인 토니 로빈스는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긍정 감정의 확장 구축 이론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 범위를 넓히고 심리적 회복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적 안정을 찾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입니다.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고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루이자 메이 올콧의 말, 그리고 현대 심리학 이론까지 긍정적인 생각의 중요성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행복을 찾아라.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중에 75세가 넘으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항상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산책을 하시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비결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은 찾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단다. 그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행복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삶에서는 더더욱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심리학적 근거와 철학적 사상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의 선구자로 행복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행복의 세 가지 요소로 긍정적 감정, 몰입, 의미를 제시했어요. 긍정적 감정은 일상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을, 몰입은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드는 경험을,
의미는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맹자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속에 있다고 했어요. 이는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행복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현대에도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작가이자 동기부여 강연자인 토니 로빈스는 행복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성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심리학자 소냐 류보머스키는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행복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창의적이며 성공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일상 속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 누군가와의 따뜻한 대화 등이 작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매일 감사일기를 쓰며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기록해 보세요. 셋째,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해 보세요. 취미나 운동, 봉사활동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맹자와 헬렌 켈러의 가르침에서부터 현대의 심리학 이론까지 행복의 중요성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간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행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70세가 넘으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항상 웃는 얼굴로 산책을 하시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은 찾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단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70세 할아버지께서 생각이 나를 건강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매일 작은 기쁨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행복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상 속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산책 중에 만난 아름다운 꽃,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등이 작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실천이 우리의 마음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해 보세요. 취미나 운동, 봉사활동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면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무엇을 꿈꾸고 계시든 그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며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빛나고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며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 멋진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70세가 넘으신 한 할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할머니는 제 옆자리에 앉으셔서 커피를 한 모금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아? 60세 이후로 오히려 더 바빠졌어.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졌거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을 꾸고 도전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성장해왔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익숙한 삶에 안주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기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감정과 몰입,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동양 철학의 가르침처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60세 이후의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의 힘, 작은 행복을 찾는 방법,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을 통해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여정을 통해 더 빛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 멋진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학습하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공원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70세가 넘었지만 매일 아침마다 공원에서 새로운 외국어를 공부하고 계셨어요. 저도 관심이 생겨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분은 젊은 시절에 바빠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서야 배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너무 인상 깊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경험과 지혜가 쌓이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학습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 인생은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숙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생산성 대침체라는 단계를 겪게 됩니다. 이때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에릭슨은 새로운 도전과 학습이 우리의 정신 건강과 만족감을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맹자는 하루라도 배우지 않으면 길을 버린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삶의 태도와 방법을 배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배움은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배움을 통해 삶의 진리를 찾는 과정이었죠. 현대의 사상가들도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매년 수십 권의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그는 배움은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학습의 지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이론도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익히거나 취미를 갖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움은 사회적 관계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해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질 것입니다. 맹자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서부터 현대의 심리학 이론까지 배움의 중요성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평생 친구 그런 거 없다. 혼자 독하게 사는 힘을 길러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80세가 넘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혼자서 운동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평생 친구란 없다. 혼자 살아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성숙을 위해 독립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관계는 독립적인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나이가 들수록 독립적인 삶을 살면 정신적으로 더 안정되고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맹자가 사람이 홀로 있을 때의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독립적인 삶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혼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혼자 살아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에도 독립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브레네 브라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독립적인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심리학자 마이클 코르티카는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혼자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힘을 기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평생 친구란 없을지라도 우리는 혼자 살아갈 힘을 기르며
더욱 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맹자와 사르트르의 가르침에서부터 현대의 심리학 이론까지 독립적인 삶의 중요성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생각이 나를 건강하게 한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70세가 넘으신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계셔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죠. 그날도 여전히 활기찬 모습으로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생각이 나를 건강하게 한다네.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사실 긍정적인 생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여러 연구와 이론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의 선구자로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는 정신의 청정함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설명합니다. 정신이 맑고 긍정적일 때 우리의 삶도 맑고 건강하게 변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루이자 메이 올콧은 긍정적인 생각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기업가이자 작가인 토니 로빈스는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긍정 감정의 확장 구축 이론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 범위를 넓히고 심리적 회복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적 안정을 찾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입니다.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고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루이자, 메이 올콧의 말, 그리고 현대 심리학 이론까지 긍정적인 생각의 중요성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행복을 찾아라.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중에 75세가 넘으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항상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산책을 하시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비결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은 찾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단다. 그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행복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삶에서는 더더욱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심리학적 근거와 철학적 사상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의 선구자로 행복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행복의 세 가지 요소로 긍정적 감정, 몰입, 의미를 제시했어요. 긍정적 감정은 일상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을, 몰입은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드는 경험을, 의미는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맹자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있다고 했어요. 이는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행복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현대에도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작가이자 동기부여 강연자인 토니 로빈스는 행복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성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심리학자 소냐 류보머스키는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행복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창의적이며 성공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일상 속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 누군가와의 따뜻한 대화 등이 작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매일 감사일기를 쓰며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기록해 보세요. 셋째,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해 보세요. 취미나 운동, 봉사활동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맹자와 헬렌 켈러의 가르침에서부터 현대의 심리학 이론까지
행복의 중요성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간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행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70세가 넘으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항상 웃는 얼굴로 산책을 하시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은 찾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단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70세 할아버지께서 생각이 나를 건강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매일 작은 기쁨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행복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상 속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산책 중에 만난 아름다운 꽃,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등이 작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실천이 우리의 마음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해보세요. 취미나 운동, 봉사활동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면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무엇을 꿈꾸고 계시든 그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며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빛나고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며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 멋진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70세가 넘으신 한 할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할머니는 제 옆자리에 앉으셔서 커피를 한 모금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아?
60세 이후로 오히려 더 바빠졌어.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졌거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을 꾸고 도전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성장해왔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익숙한 삶에 안주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기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감정과 몰입,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동양 철학의 가르침처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60세 이후의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의 힘, 작은 행복을 찾는 방법,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을 통해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여정을 통해 더 빛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 멋진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학습하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공원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70세가 넘었지만 매일 아침마다 공원에서 새로운 외국어를 공부하고 계셨어요. 저도 관심이 생겨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분은 젊은 시절에 바빠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서야 배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너무 인상 깊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경험과 지혜가 쌓이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학습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 인생은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숙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생산성 대침체라는 단계를 겪게 됩니다. 이때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에릭슨은 새로운 도전과 학습이 우리의 정신 건강과 만족감을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맹자는 하루라도 배우지 않으면 길을 버린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삶의 태도와 방법을 배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배움은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배움을 통해 삶의 진리를 찾는 과정이었죠. 현대의 사상가들도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매년 수십 권의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그는 배움은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학습의 지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이론도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익히거나 취미를 갖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움은 사회적 관계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해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질 것입니다. 맹자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서부터 현대의 심리학 이론까지 배움의 중요성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평생 친구 그런 거 없다. 혼자 독하게 사는 힘을 길러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80세가 넘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혼자서 운동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평생 친구란 없다. 혼자 살아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성숙을 위해 독립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관계는 독립적인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나이가 들수록 독립적인 삶을 살면 정신적으로 더 안정되고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맹자가 사람이 홀로 있을 때의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독립적인 삶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혼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혼자 살아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에도 독립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브레네 브라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독립적인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심리학자 마이클 코르티카는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혼자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힘을 기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평생 친구란 없을지라도 우리는 혼자 살아갈 힘을 기르며 더욱 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맹자와 사르트르의 가르침에서부터 현대의 심리학 이론까지 독립적인 삶의 중요성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생각이 나를 건강하게 한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70세가 넘으신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계셔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죠. 그날도 여전히 활기찬 모습으로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생각이 나를 건강하게 한다네.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사실 긍정적인 생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여러 연구와 이론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의 선구자로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는 정신의 청정함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설명합니다. 정신이 맑고 긍정적일 때 우리의 삶도 맑고 건강하게 변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루이자 메이 올콧은
긍정적인 생각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기업가이자 작가인 토니 로빈스는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긍정 감정의 확장 구축 이론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 범위를 넓히고 심리적 회복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적 안정을 찾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입니다.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고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루이자, 메이 올콧의 말, 그리고 현대 심리학 이론까지 긍정적인 생각의 중요성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행복을 찾아라.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중에 75세가 넘으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항상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산책을 하시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비결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은 찾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단다. 그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행복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삶에서는 더더욱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심리학적 근거와 철학적 사상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의 선구자로 행복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행복의 세 가지 요소로 긍정적 감정, 몰입, 의미를 제시했어요. 긍정적 감정은 일상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을, 몰입은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드는 경험을, 의미는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맹자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있다고 했어요. 이는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행복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현대에도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작가이자 동기부여 강연자인 토니 로빈스는 행복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성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심리학자 소냐 류보머스키는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행복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창의적이며 성공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일상 속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 누군가와의 따뜻한 대화 등이 작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매일 감사일기를 쓰며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기록해 보세요. 셋째,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해 보세요. 취미나 운동, 봉사활동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맹자와 헬렌 켈러의 가르침에서부터 현대의 심리학 이론까지 행복의 중요성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행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70세가 넘으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항상 웃는 얼굴로 산책을 하시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은 찾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단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70세 할아버지께서 생각이 나를 건강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매일 작은 기쁨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행복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상 속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산책 중에 만난 아름다운 꽃,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등이 작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실천이 우리의 마음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해보세요. 취미나 운동, 봉사활동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면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무엇을 꿈꾸고 계시든 그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며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빛나고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며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인생은 60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 멋진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